일주일에 섹터 하나씩을 정복합니다. YG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주식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예전에 주식 관련된 이제 가치 투자 책도 쓰셨었으니까. 그렇죠. 다시 쓰는 주식 투자 교과서 예전에 책 네, 제목이 네. 이것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커리어를 이제 채권 쪽에서 가져가셨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그런 제목의 그런 책을 쓰셨던 거예요?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음. 결국은 채권 지식 그리고 채권에 대한 이해, 금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주식을 투자하면 훨씬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주식 가치 투자 책이고요. 네. 그리고 채권형 주식 투자 책이에요. 그래서 채권형 주식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채권은 5%짜리 채권, 10%짜리 채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주식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채권형 주식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퍼센티지로 환산할 수 있는 주식들을 채권형 주식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10% 주식은 아니지만은 약 10% 정도 기대 수익률을 가진 주식, 약 5% 기대 수익률을 가진 주식, 이런 식으로 계산 가능한 그 주식들을 채권형 주식이라고 하죠. 뭐 배당을 포함하고. 배당과 그 수익 모든 걸 다 포함한 뭐 그런 개념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주식은 미래에 이 회사 자산이 대충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주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주 좋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죠. 아주 좋은 회사지만은 10년 뒤에 이 회사가 돈을 도대체 얼마 가지고 있을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주식들은 다 그 신경을 쓰지 않고요. 네. 다 빼버리고 우리나라 한 2, 3천 개 주식 중에서 계산 가능한 10년 뒤에 이 회사 자산이 어느 정도 되겠다, 순자산이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계산 가능한 그런 주식들만 선별을 하면 한 2, 300개가 되거든요. 네. 그런 주식만 계산을 해서 요거는 5%짜리, 요거는 10%짜리, 요거는 15%짜리. 작년에는 계산해 보면 은행주 같은 경우는 20 몇 %까지 나왔어요. 20 몇 %짜리 채권형 주식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당연히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의 그런 채권형 주식에다 투자를 하고 네네네. 뭐 5%짜리는 팔고 20%짜리는 사고 이런 식의 그런 운용을 하겠죠. 그런 투자 방법을 얘기하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이 네, 산업 자체가 성장 산업이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나 배터리나 바이오처럼 네. 기대 수익률이 막 1년에 50% 100%일 거야. 이거는 아닌 거죠. 계산 가능해야 된다. 그렇죠. 그거는 실제로 과거 이거를 미래를 우리를 예측하는 방법은 채권형 주식. 네. 과거를 봐야 돼요. 음. 과거를 보고 과거에 꾸준히 돈을 벌어온 거를 확인하고 이런 과거가 있으니 미래에도 과거처럼 계속 꾸준하게 돈을 벌겠구나. 이런 확신이 있어야지 우리 채권형 주식에 넣어주는 거죠. 아무리 이렇게 잘생기고 네. 멋진 분이 좋은 옷을 저 왜 입고 웃지? 예? 저 사업하려는데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마음은 혹하지만은 과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쵸. 돈을 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장밋빛 희망, 그런 꿈과 희망에는 돈을 걸지 않는 방식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책에서도 우산과 소금 전략을 강조해 주시던데요. 네. 일단 이게 어떤 의미인지부터 좀 아까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한 잽과 스트레이트와 그다음에 창과 방패. 창과 방패가 네. 같은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산은 돈은 잘 벌지만은 네네네. 비가 안 오면 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우산 장사 같은 경우는 소금을 같이 팔면 비가 안 와서 우산이 하나도 안 팔릴 때도 이 소금을 사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거다. 위험을 많이 감소시키면서 평균적인 수익률을 가져간다. 이런 얘기고요. 만약에 소금 100%를 파는 사람들은 또 비가 너무 오면 이 소금 눅눅해지니까 잘 안 팔리잖아요. 네. 그래서 소금 가게 한 켠에 우산 몇 개 갖다 놓고 파시라. 그러면 비가 넘어올 때 그 우산 사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여기에서 소금은 사실은 그 채권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우산은 주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 예. 그래서 이런 두 개의 관계를 우산과 소금의 관계를 날씨라는 변수
환경 하에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라고 하거든요. 수익률 방향이 네, 반대다. 네, 서로 어, 따로 노는 것들. 네. 예. 수익률 방향이 반대인 것끼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위험을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쵸. 이거는 그러니까 우상과 소금도 있지만은 그 주식과 채권도 경제가 좋을 때는 주식이 좋고 경제가 나쁠 때는 채권이 좋으니까 같이 섞어 놓으면 그 위험에서 경제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거를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수출 주식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환율이 내려가면 네. 원화가 강해지면 좀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수출주하고 내수주하고 그러니까 수입 업체하고 같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환율 등락에 대한 위험은 없애면서 그 수익률 평균 수익률은 가져올 수 있다. 위험을 없앤다는 거고요. 네. 저처럼 자산의 상당 대부분을 금융주에 투자하는 사람은 정권주와 은행주를 나누는 거죠. 네네네. 정권주는 금리가 높을 때 좋아요, 낮을 때 좋아요. 낮을 때 좋죠. 은행주는 높을 때 좋아요, 높을 때 좋죠. 그렇죠. 그래서 같이 보유하면서 그런 어떤 위험, 금리에 대한 위험을 상쇄시키면서 그 평균적인 수익률을 가져가는 이런 방식을 우상과 소금 효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성격이 다른 자산을 성격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 네네. 예, 그런 것들을 같이 투자를 하시라 이 말이죠. 예. 그러면 그게 또 이제 비중이 또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물론 이제 네. 공격적이냐 보수적이냐 성향에 따라서 네네. 또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를 필요도 있을 테고요. 그러면 2024년 현재 이제 교수님이 일반적으로 보시기에는 네, 우산과 소금, 네, 그러니까 채권과 주식, 아니다 주식과 채권을 네. 어느 정도 비율로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세요? 그건 근데 사람마다 일반화할 너무 수는 없습니다만. 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예. 저한테 한 분이 제가 그 퇴직을 하면서 네. 그 퇴직금을 받게 됐는데 어느 정도 배분을 해야 되냐라고 네. 했을 때 채권도 단기 채권 지금 제가 장기 채권은 네. 별로 안 좋으니까 중기나 단기 채권의 30% 주식을 한 70%로 가져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잠시만요. 네. 퇴직하시는 분한테 주식 70%요? 이거 되게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아닙니까? 작년 연말 얘기인데요. 네. 작년 연말이라면 뭐 올해 초라고도 할 수 있고 지수가 뭐 한 2,400 뭐 이랬을 때. 뭐 그것도 있지만은 지금 저는 이제 그걸 뭐로 비교를 하냐 하면 이 바텀업으로 가면 네. 결국은 지금 채권의 금리와 주식의 배당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배당 수익률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고 네. 저는 예를 들어서 A은행에서 발행하는 5년 만기 채권과 A은행의 배당 수익률하고 좀 비슷하게 되면 그게 적정 수준이고 오히려 비슷하다 하더라도 주식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몇 배가 되니까 오히려 그 배당 수익률이 은행 예금 수준보다 뭐 3배 되고 그랬잖아요. 그쵸. 예.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주식 비중을 높이는 게 맞고 그래서 지금은 주로 스트레이트를 노리되 그래도 잽잽잽이 없으면 안 되니까 뭐 그 정도로 가시라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저는 우리나라 주식이 한국 주식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주식이고 그리고 잘 찾아보시면 배당 수익률이 높은 그런 채권 그런 주식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의 비중을 좀 높이 가는 게 예. 그리고 약간 이런 것 아까 우상과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배당 많이 주는 주식은 네. 약간 어떤 느낌인가 하면 약간 소금 발린 우산과 같아요. 어떻게 예. 그러니까 배당 많이 주는 주식은 우산을 딱 펼쳐봤는데 이 안에 소금도 매달아져 있어.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소금의 효과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우산을 샀는데 소금을 서비스로 주는 거예요. 배당을 예를 들어서 배당을 많이 주는 그러니까 배당을 10%씩 줘. 그런데 금리가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금리가 예전처럼 제로 금리로 가. 그러면 이 10%의 배당 가치는 훨씬 더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경제가 나빠져서 좀 가치가 떨어지는 건 있겠지만은 배당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거는 경제가 나빠져도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은 약간 채권의 효과를 함께 가져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을 보유할 경우에는 다른 공격적인 주식보다는 조금 비중을 더 높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비중을 높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교수님은 음. 금융주, 네. 은행, 네. 증권주 좀 갖고 계시다라고. 네. 이제 저는 그쪽 옛날부터 예. 그런 쪽을 계속 많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 표정이 밝으셨군요. 네? 표정이 교수님 밝으신 이유가 예. 최근에 또 증권주, 뭐 은행주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뭐 좀 올랐죠. 그러니까 배당을 기대했지만 평가 차익도 많이 나 있는. 네. 꼭 먹고 알 먹고. 예, 뭐 이 정도로 일희일비하지는 않는 아, 스타일인데. 네.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최근에 은행주 그래도 정말로 몇 년 만에 오른 이유가 네. 이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이 배당 소득에 대한 이제 세제 혜택을 정부가 뭐 줄지 안 줄지는 나중에 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네. 뭐 ROE를 이제 개선하라라는 거라든지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연산을 좀 해소하는 거, 이게 어떻게 좀 제대로 작동이 될 거라고 보세요? 네, 지금은 처음이고 첫 네. 발자국이지만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자본 시장을 개선시키는 노력이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이게 침체되는 경제를 다시 부양시키기 위한 방법은 특히 돈 안 들이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아하. 예, 그리고 이거는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기회예요. 예. 다른 나라에는 이미 다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안 하고 있어. 근데 요것만 해주면 경제가 좋아져.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아니면 어떤 정책가들이 정책을 입안할 때마다 이 자본시장에 돈이 들어오게 하는 이 정책은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다른 거 참 그 노동자들도 열심히 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양질의 노동력으로 지금 이런 발전을 이루었다면 지금 이제부터는 지금 그렇지만은 자본 시장으로 돈이 너무 안 들어와서 그렇죠. 많은 어려움을 겪고 네. 있었고요. 하지만 여기 자본시장으로 돈까지 이제 막 들어오면 네. 저는 우리나라 경제는 좀 희망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년 전에 얘기할 때랑 예. 지금 할 때랑은 완전 분위기가 달라요. 예전에 할 때는 갸우뚱거리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나라에서 그게 되겠어, 막 이런 거죠. 그런 아니면 패배주의 뭐 작년만 해도 네, 그렇게 맞아요.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은 저는 오히려 그래서 기회다. 더 이상 나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정책을 써도 이제 더 좋아지는 정책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계속 나올 거고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너무 이렇게 크게 되어 있는 디스카운트는 상당 부분 이제 해소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렇게 단기적으로 확 가는 게 아니고 상당히 좀 장기적인 그런 테마로 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배당주 투자 메리트가 네. 채권 투자 메리트보다 훨씬 더 크다. 현재로선. 뭐 훨씬이라고 그러니까 주식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훨씬이라고 하긴 어렵지만은 비교를 해보면 아직도라기보다 뭐 지금 주식의 가치가 훨씬 좋고 예. 아까 이제 밸류업 기대가 되는 주식도 잠깐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네. 지금 상황에서 교수님이 보실 때 좀 기대해도 좋을 만한 주식의 스타일과 예. 전혀 기대가 되지 않는 주식의 스타일을 좀 나눠보자면 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가치 투자라서 네. 예전부터 그러니까 가치 대비 가격이 낮은 것들 네, 계산이 이런 되는 것들 것들.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PBR 수준이 뭐 평균 이상인 것들 그러니까 PBR하고 네. PER을 보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부자냐 부자가 아니냐라고 볼 때 첫째는 이 사람이 돈을 얼마 가지고 있느냐 지금 현재 집 한 채 있고 현금 얼마 있고 이걸 보잖아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 연봉을 보잖아요. 음. 그거 보고 부자인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네. 심플하게 저는 판단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저 사람은 잘생겼기 때문에 돈을 잘 벌겠네. 네. 저 사람은 머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돈을 잘 벌겠네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맞다고 봐요. 그것도 괜찮다고 봐요. 네. 머리가 좋은 사람이 돈을 잘 벌겠죠. 하지만 저는 확률적으로는 네. 거기에다가 그 머리가 좋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것이래 거기에다가 제 재산 대부분을 넣을 수는 없다는 거죠. 저는 확실히 연봉이 좋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산도 많은데 그 가격이 훨씬 그 대우를 받지 못한 그런 거에다가 투자하는 게 훨씬 싸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금융주가 좀 올라와 주니까 네.
금융주가 어려워. 저는 이제 계속 그 순환 저도 나름대로 아까 제가 펀드 운용할 때도 그런 네, 식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뭐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뭐가 비싸지면 비싼 건 팔아내고 시장에서 싼 거를 담고 또 비싼 거를 팔아내고 싼 거를 담고 하면 그 펀드 포트폴리오가 최적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리밸런싱을 계속 한다는 거죠. 그런 예. 식으로 저도 개인적으로도 뭐가 조금 그러니까 예전에 정권주가 비쌀 때는 정권주가 많이 막 비싸졌을 때 예. 금리가 막 낮을 때 그죠? 네네네네네. 그 코로나 때 그때는 또 은행주들은 배당도 막 갑자기 증가시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권주를 팔고 은행주 비중을 막 높였다면 지금은 최근에는 이제 은행주가 좀 높아져서 예. 그래도 여전히 매력적이긴 하지만 네. 일부는 저는 너무 몇 종목에 이렇게 너무 집중이 돼 있으니까 평소에 이제 그거를 조금 풀어보고 싶은 그런 요건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 참 괜찮은 기회를 주더라고요. 은행주들은 좀 올라갔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매도하면서 지금 밸류업의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종목들인데 잘 안 오르고 있는 종목들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 분산을 다시 교체 매매를 교체. 지금 하고 있죠. 어허. 그래서 지금 아직도 여전히 그 저평가된 주식들이 뭐 유통주에도 있고 통신주에도 있고 그리고 식음료주들에도 뭐 특히 많고. 근데 요즘은, 이것들도 예. 약간 이제 배당 수익률도 나와야 되고 계산이 가능해야 된다. 예, 배당은 저는 적어도 6% 이상 지금 음. 뭐 여러분들은 한 5% 이상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6% 이상 이게 지금 현재 6%를 주는 거에만 관심을 두면 안 돼요. 이게 배당이 앞으로. 또 앞으로도 늘어나겠느냐. 그쵸. 그죠? 그래서 중요하죠. 지금 6%인데 10년 뒤에는 한 10% 정도까지 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과거 배당을 잘 주는 것들 과거 10년 동안 보면 배당이 계속 늘어나는 앞으로도 그런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잘 픽을 하면 10년 보유하면 평균 배당 수익률이 뭐 8% 이상 되는 것들 지금 꽤 많이 찾을 수가 있고요. 예. 한 8% 정도면 10년이면 2배가 넘죠. 그 배당만으로 네네네. 그렇죠. 100%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현재 기준으로 6% 이상. 근데 이것도 이제 미래에도 이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되고 배당도 그렇죠. 꾸준히 우상향한다면 더 투자금 좋고. 대비 지금 6% 이상인데 예, 네. 계속 꾸준히 증가하면 10년 동안 한 평균 8% 정도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예. 은행주들도 작년 말 기준으로 얼추 한 막 8%, 9% 배당 수익률 나오는 것들이 꽤 있었는데 금융지주사 기준으로. 그때는 뭐 물반 고기 반이었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주가가 상대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같은 금액을 배당 주더라도 지금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배당 수익률은 이제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한 뭐 6% 초반 뭐 이렇게 또 네네. 내려오긴 했더라고요. 네.